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세상을 보는 이글거리는 시선 박경익 뉴스. 네, 박경익 뉴스의 박경익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침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출근하는 남자. 와, 맞습니다. 네. 5시 56분 5시 56분. 첫 차를 타고 네.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시내버스 파업이 있다 그래서 네. 차가 아마 많이 막히실 거예요. 그쵸. 네네. 아까 지휘자님도 막혀가지고 정말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급히 지하철을 바꿔 타셨다 그러던데. 맞아요. 예. 오늘 같은 날 또 지하철 타주셔야겠습니다. 네. 네네. 자, 박경익 뉴스 함께합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뉴스가 준비돼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 박경익 아나운서 눈으로 본 뉴스 여러분 네. 기대해 주시고요. 첫 번째 뉴스 갑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요. 항상 알람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면 이 병 신호일 수 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잠에서 깨는 것이 호르몬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한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람이 울리기 전 깨어나는 것에 대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위험성을 보도했습니다. 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과다하게 분비돼서 신진대사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질환으로 심장수 증가, 심박수 증가, 불면증, 불안감,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박사는 알람보다 일찍 깨는 현상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면서 과도한 갑상선 호르몬이 이른 시간에 신경계를 자극, 조기 기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에는 모발이 가늘어지고 눈이 건조해지며 목이 붓고 불안감이나 예기치 못한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뼈가 약해지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초기 징후를 놓치고 있다며 이 질환은 특히 20에서 40대 여성에게 흔하며 네. 임신 중일 경우에는 조산이나 유산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갑상선이 과도하게 활동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불균형해져서 너무 일찍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수 있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잠에서 깨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알람을 언제 딱 맞춰뒀는데 이것 이상으로 이제 이른 시간에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일찍 일어나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네. 무슨 내용을 제가 좀 아무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긴장을 했다거나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알람을 맞춰놓는 시간보다 항상 먼저 일찍 일어나는 분들. 아, 그럼 뭔가 계속 긴장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갑상선 자체가 네. 이 신진대사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내분기계인데 이것이 너무 활성화되니까 네. 몸이 일찍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네.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박수가 증가하고요. 불면증, 잠이 잘 안 옵니다. 네. 불안감. 그렇겠네요. 긴장돼가지고 잠을 잘 못 자니까 피로가 알람을 계속 쌓이고. 맞춰놓고도 빨리 맞아요.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이 좀 저하되거나 이 항진증이 생기면요. 네. 면역력이 굉장히 쭉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 요즘 또 갑상선 쪽으로 또 질환이 겪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봐가지고 최근엔 또 젊은 층에서 많이 이 갑상선의 생기고 있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네, 일어나고 있어요. 네, 제 주변 지인도 이제 갑상선 이제 수술을 한 지인이 한 분 있는데 네네네. 아 이거 한 번 하고 나니까 기능이 저하돼서 진짜 한 저녁 9시? 9시 반만 되면 피곤하고 엄청 피곤하대요. 이게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네. 예. 이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맞습니다. 오늘 건강 관련 뉴스 가져왔네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문제 좀 드릴까요?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네. 갑상선이란 내분기 기관으로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하고 기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곳에 위치해서
어떤 주위를 나비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갑상선이. 아, 나비 모양으로 둘러싸고 네. 있습니다. 제가 네. 보기를 드릴 테니까요. 네. 이 갑상선의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네. 심장 옆, 심장 옆. 2번 폐 아래, 네. 3번 갈비뼈, 4번 후두 아래. 아하. 이 넷 중에 갑상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는 상당히 바람직하네요. 네네. 네, 쉽게 잘 내셨네요. 맞습니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 자, 갑상선의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요. 1번 심장 옆, 2번 폐 아래, 3번 갈비뼈 부근, 4번 후두 아래. 어디일까요? 이게 갑상선 항진증의 주요 원인이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하는 이 병의 그레이브스병. 원인인데, 네. 네네. 이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자가 항체가 생성이 돼서, 그러니까 이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할 때 분비가 안 되고 그냥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 병이라고 해요. 네. 이게 원인이 뚜렷하진 않은데 다양한 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진증, 저하증 이렇게 네. 앓고 계신 분들이 요즘 맞아요.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요즘 최근에 요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4516님, 맞습니다. 그죠? 네, 혁오의 영맨이었고요. 자, 갑상선의 위치를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네네.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답은요, 4번 후두 아래입니다. 후두 네. 아래가 이 정답이었습니다. 나비 모양의 갑상선이 기도를 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네. 목 앞쪽에 후두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318님은 반절제를 했는데 네. 저는 체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네. 안 그래도 어머 나 일찍 깨는데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분 계셨거든요. 또 지나친 또 걱정은 불안을 또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맞아요. 또 이렇게 1318님 주셨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4680님도 갑상선 병 때문에 치료 네. 중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우리 건강관리 잘합시다 하시면서 진짜 좀 연령층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예. 네.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고 해서 뭐 어떻게 원인이 이게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 기능 저하증, 뭐 항진증 요즘 그러게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자주 발병한다고 하더라고. 것이 네.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유 우리 남편도 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몇 년 동안 추적 검사로 힘들어했습니다 하시면서 7205님 맞아요. 여러 가지 또 주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까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할 때 또 내 몸을 좀 건강하게 네네. 지켜 나가야지만 되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또 환절기고 또 하니까요. 뭐 더워지기 전에 몸보신 같은 것도 잘 해주시고. 네. 몸보신 그렇죠. 그런 계절이 잠도 오고 있네요. 네, 잘 주무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네. 잠 잘 주무시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또 있잖아요. 나 잠을 요즘 잘 못 자지만 알고 보면은 잠자기 전까지 휴대폰 보고 맞아요. 오후에도 커피 마시고 맞아요. 이런 거 좀 조절을 해서 신경을 써서 푹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할 때가 많고 그러면서 또 잠이 빨리 안 들고 숙면을 못 찬다.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제 얘기 같은 느낌이 이야기하면서 살짝 드네요. 그렇죠. 좀 네. 찔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리쌍의 발레리노 들으면서 3부로 가서요. 우리 경영 뉴스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돼 가슴에 남아 떠나지도 못한 채 또 길을 멈추네 우리 사랑했던 그 추억만은 잊지 말아요 내 맘에 영원히 남아 날 기쁘게 해줘요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줘 그녀에게 들리게 사랑도
어색했어 너와 처음 밥을 먹을 땐 밥풀이 입가에 묻을까 수저를 입에 넣을 땐 신경이 쓰이고 또 함께 걸을 땐 발을 맞춰야 할지 어깨를 감싸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여자는 네, 박경익 뉴스 함께하고 있고요.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두 번째 뉴스가 될 텐데 준비됐죠?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주말 노쇼족 잡는다. SRT 승차권 위약금 2배 인상. 자, SRT 수서 고속철도죠. 네. 주말 승차권 위약금이 오늘부터 2배 오른다고 합니다. SRT를 운영하는 SR은 열차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확대하고 부정 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에 운행하는 SRT의 승차권 위약금 기준을 명절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주말 위약금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는 출발 하루 전까지 또는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취소할 경우 모두 400원이 위약금으로 부과됐지만 네. 앞으로는 출발 하루 전 취소는 운임의 5%를 출발 당일 3시간 전 취소는 운임의 10%를 내야 합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후 12시 수서에서 부산으로 가는 SRT 열차의 승차권, 자, 일반 성인은 51,900원인데요. 네. 이것을 예매했다가 하루 전날 취소하면 기존보다 2,195원 오른 2,595원을 출발 당일 3시간 전에 취소하면 4,790원 오른 5,19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네. SR 관계자는 주말 위약금 기준 강화로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해서 열차 승차권 예약 부도를 줄이고 더 많은 실이용자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할 걸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SR은 10월부터는 부정 승차 시 부과하는 운임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면 기존에는 운임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했지만 네. 10월부터는 100%를 내야 합니다. 예매한 표보다 더 많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부가 운임 100%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이종국 SR 대표는 열차의 실이용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약금이 오르네요. 맞습니다. 오. 아, 이게 KTX, SRT 뭐 있지만 네. 특히 SRT는 더더욱 이 예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어렵더군요. 네, 한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하려고 해도 일반석은 이미 매진이고 맞아. 뭐 특히나 이 금토일 주말에는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근데 이제 노쇼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좌석을 한꺼번에 사놓은 다음에 네.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또 많이 한꺼번에 사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런 걸로 좀 이제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네. 좀 어떻게 이익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인 것 같은데 그건 진짜 네 아니다. 강력하게 네. 맞아요. 그래서 예약 부과를 부도를 해야 줄이기 한다고 위해서 생각해요. 위약금을 올렸다. 그렇습니다. 2,195원 오른 2,595원이면 그래도 위약금 치고는 꽤 많이 네, 진짜 꽤 많이 오른 올랐네요. 네. 이게 뭐 몇백 원 이렇게 부과를 하다가 이제 운임 전체의 몇 퍼센트 이렇게 이제 부과를 하니까 네. 그래도 좀 세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잘 이용하면 좋을 텐데. 옆자리에 타인이 타지 못하도록 표를 2장 끊어놓고 출발 전에 취소를 하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많아요. 6901님이 진짜 기차표가 필요한 고객님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페널티 맞아요. 팍팍 줘야 됩니다. 진짜 나쁘다. 맞아요. 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더 끊어가지고 나중에 취소하고 그런 경우도 맞아, 있구나. 나중에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자리가 남는 거죠. 아니 특히나 또 SRT 그 주말 네. KTX도 마찬가지고 네네. 주말에는 이용객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정말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정말 많고. 와. 미리 예약 안 하면 진짜 구하기가 쉽지가 않던데. 네네.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SRT죠. 네네. 오른 거는 위약금이 2배로 오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열차 사용도 우리 좀
선진 의식을 가지고 맞아요. 시민 의식 좀 있잖아요. 정직하게. 예. 네네. 내 거 필요한 것만 딱딱 합시다. 이게 맞습니다. 뭡니까? 자, 바로 문제 드려야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에 KTX와 또 앞서 말씀드린 SRT 열차가 정차하는 역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객관식이에요. 자, 보기를 좀 드릴 텐데 KTX와 SRT의 정차역이 아닌 역을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닌 거. 갑니다. 네. 1번 음. 부전역, 2번 구포역, 네. 3번 사하역, 음. 4번 부산역. 아하. 자. 넷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요. 1번 부전역, 2번 구포역, 3번 사하역, 4번 부산역. 자, 정차역이 아닌 거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예. 네. 어딜까요? Because I'm not it, not it. Hey, I'm Mr. Simple. Because I'm not it, not it. 저는 실제로 이 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네. 잠들어서 다른 데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 요 역에서 못 내리고. 네.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화. 1916님도 매번 서울 출장 갈 때마다 표가 없어가지고 그쵸. 진짜 힘들다고. 쉽지 않아요. 표 구하기가. 그래서 계속 이제 취소표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봐야 새로 오시면 계속하고. 그런 거지 뭐. 실적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그런 때도 있지. 어쩌면 괜찮아. 쉬어가는 것도 좋아. 모든 것이 1035번님은 잘못 말씀해 주셨어요. 보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1번 부전역, 네. 2번 구포역, 3번 사하역, 4번 부산역입니다. 네. 미스터 심플 슈퍼주니어였고요. 네. 자, 정사역이 아닌 거. 정답은요. 뭡니까? 3번 사하역입니다. 사하역. 네. 사하역은 지하철. 맞습니다. 지하철. 역입니다. 지하철이 네. 다니는 곳이고요. 네. 부전역, 구포역, 부산역에는 쓰죠, 기차가. 네. 맞습니다. 자, 잘 맞춰주셨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뉴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뉴스로 가볼게요. 네. 마지막 뉴스. 돌아와요 부산항. 일본에서 인기 1위. 1984년 6월 기사고요. 84년. 네, 경향신문의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드디어 일본에서 금년도 최고 애창곡으로 선정됐다. 지난 17일 저녁 방영된 TV 동경의 제8회 전 일본 가라오케 대상이란 프로그램에서 당당히 그랑프리를 받았다. TV 동경은 매년 1회씩 전국에서 1년 동안 가라오케 등을 통해 유행하고 있는 대중가요 중에서 최고의 인기곡을 선정, 상을 주어왔다. 금년에 대상곡으로 선정된 돌아와요 부산항해는 조용필이 일본 공연을 통해 유행시킨 곡이다. 그런데 이 노래는 작년부터 대히트를 하기 시작 일본인 가수들이 이 곡을 레코드에 취업, 시판시킨 것만 해도 30종류가 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합해 이제까지 팔린 레코드판만 해도 200만 장을 넘어서고 있다는 게 이날 방송의 해설이었다. 그중에서 이날 대상을 받은 것은 인기 남자 가수 아스미 지로가 부른 곡. 아스미의 레코드판은 6월 말 현재 80만 장 이상이 팔리는 히트를 했다. 이날 TV 동경에서 소개된 곡만 해도 미워 미워 미워, 가슴 아프게, 가지마오,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등 5곡. 그 외에도 이성애가 부른 대전 브루스도 5명 이상의 일본 가수들이 취입할 만큼 이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바짝 뒤쫓는 인기곡으로 널리 불려지고 있다. 이렇게 후로 한국 가요들이 크게 유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과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공통적인 것은 오늘의 일본에 있어 한국을 알려는 붐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다음으로는 연가의 아버지라는 고가 마사오 씨가 이제 소년 시절 한국에서 생활, 한국민의 애환을 노래로 옮긴 것이 이것의 시초라는 주장이 있다. 네. 그가 한국에서 어릴 적 들은 노래들을 근거로 작곡 유행시킨 것이 오늘의 이것의 원류라는 것은 이미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처럼 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일본에서 이것의 작곡가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 좋은 곡이 안 나온다는 점이다. 이건 바로 문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이것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자, 이것은요. 일본의 대중가요 장르 중 하나로 서양에서 전래한 폭스트롯과 일본 민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장르입니다. 장르. 네. 다만 현대의 이것은 한국 민요가 합쳐져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네. 우리나라에 트로트가 있다면 일본엔 이것이 있습니다. 맞아. 그렇게 얘기들 하죠. 네, 이 장르 무엇일까요? 샵 230에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1984년 뉴스인데 맞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일본에서 1등을 1등을 했다. 오. 대단합니다. 꼭 그 노래뿐만 아니라 뭐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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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이 노래가 그 노란 샤스 이거 입은 진짜 옛날 노래인데. 아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1984년에 그 노래가 맞나 이게? 예. 그 노래 아닌가? 말 없는 그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한국 곡이 이렇게 순위에 많이 올랐다는 건 좀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 뭐 감성이라던가 비트라던가 이런 뭐 선율 이런 게 좀 비슷해서 인기를 많이 끌지 않았나 네. 싶어요. 뭐 정답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0745번님도 우리나라 트로트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거 들어봤는데 네. 비슷해요. 근데 한국민의 애완을 노래로 옮긴 것이라고 하니까 네. 소년 시절에 한국에서 생활한 그 맞습니다. 고가 마사오 씨라 그러셨나요? 그 정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릴 적 들은 노래를 네네. 그거로 자꾸 맞습니다. 했다. 6112번님이 네, 정답은요. 정답은요. 엔카입니다. 엔카. 엔카가 네. 정답이었습니다. 엔카라고도 많이 부르죠. 네, 엔카. 한국의 트로트, 일본의 엔카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1984년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최고 애청곡이었다는 거. 맞습니다. 또 새삼스럽네요. 네. 우리나라의 K-팝 그때부터 시작됐군요. 하고 맞아요. 보시면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당첨자는요. 네, 7205번님, 7132번님, 1282번님 축하드립니다. 아모르 파티 김연자 씨의 노래 들으면서 우리도 인사할게요. 네, 경희 씨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구상함 인정 연출 체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내일 봬요 여러분.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기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